1번입니다.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골라라. 자,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절편에다 보조선을 그어보자 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 왼쪽으로는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1 사이는 마이너스, 1 오른쪽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이제 플러스의 값을 가지면 fx는 증가하더라. 그리고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더라 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감소, 여긴 증가죠. 증가, 여기서 감소, 한 번 더 감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x의 그림, 지금 하늘색 그린 거랑 동일한 형태의 그림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4번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0이기는 하지만 극값은 아닌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으로 갈게요. 4차 함수 개형 연습시키려고 낸 문제예요. 자, 그래프 개형 찾으려면 미분해야 되죠. 미분은 하실 수 있을 거고 인수분해까지 선생님이 해놨어. 그럼 도함수의 근이 3개라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자,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이 3개일 때는 4차 함수 개형은 첫 번째 개형이 되겠죠. 즉 W 형태가 될 텐데, 이제 얘가 예쁜 W인지 어그러져 있는 W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얘처럼 도함수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예쁜 W 형태가 나오더라.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칭이 된 형태의 그래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극대에 해당하는 거는 0일 때겠고요. 극소에 해당하는 것은 둘 다 1일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계산을 미리 좀 했어요. 대칭일 테니까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거고요. 0일 때는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까지는 그릴 필요 없고, 자, 개형과 극값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3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고 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가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런 문제를 접할 때에는 이 구간에서 일단 양끝값을 먼저 조사를 해주시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극값을 조사하세요 라고 알려줬지. 그럼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한 다음에 이 도함수의 근까지 이제 구한 거야. 0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그러면 둘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0일 때는 안 들어가니까 2일 때만 내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겠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물러길 거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니까 사실 2였을 때 이제 극소값을 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원래 함수를 이제 유출해보면 풀마풀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2,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2는 이제 원래 함수 f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미리 구해놨어.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그리고 실제 사실 내가 구해야 되는 곳은 0하고 1하고 4 사이. 이 보라색깔 부분이야. 그럼 1일 때 함수값 찾아놨고요. 4일 때의 함수값도 찾아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더라? 네, 요거 1하고 4를 원래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당근 얘겠지. 최소값 D가 마이너스 18일 거고, 요거하고 요거 중에선 얘가 이제 큰 게 보이죠. B에 16이 더해진 꼴이니까, 그래서 D가 22. 그래서 두 녀석을 연립해 주시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좀 미리 선생님이 계산을 좀 해놨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최대를 구하라. 일단 이것도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끝값과 극값을 조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는 이차함수 내부에 그려져 있는 사다리꼴, 사각형 등등등의 넓이 최대 찾을 땐 축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미지수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을 기준으로 A만큼 떨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 3 플러스 A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 식에다가 이제 X에다 넣어줄 거야.
그럼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팁을 주면 바로 x에 넣어도 좋지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넣는 것이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더하기 9 더하기 9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인데 여기 x 자리에다가 3 더하기 a를 넣어서 소거돼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의 y좌표가 이 사다리꼴의 높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밑변은 2a겠지.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 거거든. 그럼 여기 밑변은 요거 x절편 찾으면 돼. 0하고 6이니까 당연히 아랫변은 이제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까지 한 겁니다. 왜요? 그 값 찾으려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a는 너하고 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3차 해결형도 첫 번째겠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기까지 이제 그린 거지. 자, 그리고 이제 a의 범위 찾는 과정도 여기 미리 계산해놨어. 윗변 만들어내는 이 반쪽알이 a 있지? 길이 개념이니까 당근 양수여야 하고 높이도 양수 개념이니까 0보다 커야 돼서 두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총 0하고 3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끝값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케이스. 그치?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그 값만 내가 찾아주면 될 거야. 그래서 f에다가 1숑 넣어주면은 걔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소개사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으로 갑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데요. 일단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하는 순간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찌됐건 두 그래프가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져야 하므로 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그려야 되냐면 단순 개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축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 28 오른쪽으로 넘기고 8x 옆쪽으로 넘겨서 상수만 오른쪽에 그 다음에 미지수 있는 거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몰아놨어. 그래서 얘를 y는 이라는 함수, 얘를 y는 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로 이 둘의 관계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 요거를 이제 fx라고 지금 뒀다는 뜻이야. 그럼 개형 찾으려면 당연히 이제 도함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미분을 했고 여기 이제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0 되게끔 해주는 x값은 0과 1과 이제 마이너스 4야. 그래서 0일 때 1일 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써놨을까? 순서가 틀렸지. 열심히 그려놨는데 속상하고 틀리게 그려놨어. 4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네,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UI를 fx라고 지금 넣었잖아. 그래서 이 x 자리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4 넣고 지금 얘를 계산을 사실 이제 미리 했어.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8이래.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래. 그럼 마이너스 128이 사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릴게요.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 뜨고 이해만 하면 되니. 여기 그렸고요. 여기 이제 축을 그리라고 했잖아. 부호를 판단해야 되니까. 0,0이 축의 교점이므로 이 y축의 x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두 개의 마이너스 교점이 생기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이렇게 y는 k/28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생기면서 너네들의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보라색깔 선이 이 극소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고 이 극소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k-28이 마이너스 128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28을 전부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정수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다음에 한 개를 더 빼주게 되면 그게 곧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어.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0,A에서 곡선을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었대. 자, 우리 이거 1차에서 자세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 역시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생긴다? 3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0,A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어. 그 중에 하나의 접선만 지금 우리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접점 좌표가 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자,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t, t의 3승 더하기 3t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고서는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러 갈 건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두 점이 나왔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t에서의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t-0분의 t에서 a 뺀 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미분계수는 너를 미분을 한 거야. 그러면 생김새는 다르지만 결국 의미는 같잖아. 저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크로스 해서 이제 3차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만 오른쪽에 두고요. 이제 t에 대한 요 3차식을 이제 왼쪽으로 전부 몰았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잘라서 너 따로 이 t의 3승 더하기 3t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저 상수함수 사이의 관계로 얘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러 가야겠죠. d 녀석을 그려야 되므로 미분합시다. 6t 제곱 더하기 6t t 플러스 1. 그래서 t는 0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도함수 근 두 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개형 그리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이렇게 주면 되지.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1이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접점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내가 t로 준 게 접점의 x좌표이므로 결국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t가 3개가 얻어지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교점이 3개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이너스 a는 이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아주시면 되겠죠. 최종 a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p 빼기 q 아니다. q 빼기 p다. 그래서 q 빼기 p 해주시면은 답이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갈게요. 곡선을 y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래서 한번 끊었어, 쌤이. 그러면 y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뒤에 a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좌표래. 요 직선하고 x축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x축은 또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하니까 얘랑 y는 0을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파란 색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똑같아. 네가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는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상수에 해당하는 항을 오른쪽으로 슝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x로 표현된 항들만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y, 얘도 y 이렇게 줄 거임. 그래서 이 3차식과 이 3차 함수와 이 상수 함수 사이의 관계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너는 미분을 하면 저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셈이 미리 해놨어요. 그럼 x는 1 또는 2지? 그럼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3차는 첫 번째 기형이겠네요. 1, 어쩌고. 그 다음에 2, 어쩌고. 그러면 1 넣고 2 넣은 값까지 친절하게 미리 슝슝슝 다 구해놨어. 첫 번째 강의가 너무 길었어서 나름 줄여보려고 지금 최대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잘했죠? 막 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를 어떻게 그려야 세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극대보다 작고 극소보다 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거 정리해주세요. 5 빼주시고 막판에 이제 a 앞에 있는 마이너스 전부 곱해주시면 됩니다. 속에 사는 친구들에게 맡길게요. 이거 답 아니다. 정리하세요. 자, 8번으로 갑니다. x가 2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역시 이렇게 잘라서 y는 x의 3승 빼기 3x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k 사이의 위치 관계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낼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얘의 그림을 그려야 돼. 좀 더 이쁘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하셔야겠죠. 미분까지 또 해놨어. 와, 그럼 도함수의 근이 2개죠. 그러면 이 3차 함수 몇 번째 기형입니까? 네, 정민수 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야? 네, 1번째 개형입니다. 슝슝. 됐죠? 그럼 0, 0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봐야 하는 곳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노랭이 부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y는 마이너스 k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부등식이 식쪽으로 열렸지.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연두색으로 y는 마이너스 k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이 연두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연두색이 점점점 노란색으로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는 뚫고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 그러면 노란 색깔 부분이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그런데 이 연두색이 마이너스 4하고 똑같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경계는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의 최소를 구하라.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죠. 그래서 a를 오른쪽으로 넘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y는 이라고 하는 4차 함수와 y는 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럼 요거 이제 미분을 했고, 미분은 친구들 잘 하니까요. 인수분해까지 셈이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3일 때 이렇게 3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 자, 도함수가 근이 3개이기 때문에 이 4차 함수는 이 녀석은 첫 번째 개형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0이었을 때, 3이었을 때 해당하는 함수값까지 지금 여기다가 다 미리 좀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형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이고 그때 값이 이제 마이너스 7이다. 그리고 0이었을 때는 0, 그리고 여기가 3이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35래요. 여기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누구보다 커야 된다. 얘보다 커야 된다. 즉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함수보다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도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거나 이 극소에 이렇게 접하게 돼도 상관은 없겠더라. 그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135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a가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1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파란색이 좋으니까 파란색을 찍고 10번으로 갑니다. 어떤 열차가 브레이크 밟기 시작한 후 미끄러지는 거리가 적었다. 그랬을 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세요. 이것도 1차 시험에서 똑같이 비슷한 게 있었어. 정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속도가 0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위치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은 얘가 0 되기 위한 t까지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6초 후에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까지의 거리를 찾고 싶어. 근데 그 거리에 대한 식이 여기 나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네, t를 여기 내가 구한 t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60 빼기 5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소계산하고 단위 빼먹지 마시고요. 네, 10번 끝났습니다. 자, 11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m인 사람이 높이 3m 가로등 바로 밑에서 90m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 자, 이 문제 똑같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1차에 있었어요. 공부하고 잘 보라고 쌤이 비슷한 거 계속 냈어.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꼭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었지? 그럼 이 속도라는 거는 뭐다?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늘어뜨려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했고, 그러면 누구를 미분하는데? 위치를 미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의 앞끝의 위치가 되겠지. 얘가 이제 미분 대상이 되는 거야. UI. 그러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결국 좌표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얘를 정방향 플러스라고 이제 둘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이 점이 위치한 그 좌표를 찾고 싶으면 가로등 밑을 수직선 입장에서 이제 0이라고 봤을 때 이 길이를 알아야만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가로등이 서 있는 저거를 큰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비율을 찾아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짧은 거 대 중간변, 짧은 거 대 중간변. 네, 이 비율을 좀 이용을 할게요. 그럼 1.5 대 네모. 근데 밑에 써놨구나, 쌤이. 아우, 또 쓸 뻔했네. 그러면 1.5 대, 근데 얘는 이렇게 썼다. 중간 대 짧은 변. 중간변 대 짧은 변. 그 다음에 큰 네모도 중간변. 네모 플러스 90t 대 3. 이렇게 지금 썼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신나게 미리 계산해놨구나. 내항유형 정리했고, 그래서 요거 3 네모는 1.5 네모, 그 다음에 90t. 그럼 양변에 여기서 10을 곱한 거야. 그리고 15로 신나게 나눈 다음에 이제 쭉 계산을 했더니 네모가 이제 90t가 된 거죠. 혹시 여기 계산이 막힌 친구들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자, 네, 안 막혔으면 좋겠다. 비례식은 우리 잘 풀어야 되니까. 하하하. 그래도 모르면 질문하시고. 무튼 네모가 이제 90t래. 그러면 가로등 밑부분을 좌표 0이라고 준다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얘가 이제 180t가 되니까 이 점의 위치는 180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수직선의 입장에서 이제 점의 좌표로 본다면, 그럼 이제 이게 점의 위치니까 쟤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8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미터 퍼 분이라고 단위 꼭 써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2번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몇 초 0.5의 비율로 증가한대요. 그럼 몇 초 0.5의 비율로 증가한다면 t초 후는 0.5t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t초 후에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세로의 길이는 뭐 똑같겠죠? 자, 그럼 10초 후에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었어. 그러면은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분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누구를 미분해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미분하면 되겠지. 자, 그럼 정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너를 이제 미분을 했어. 2 내리고 속 미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넓이의 변화율을 계산을 한 건데 10초 후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제 t자리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니? 네, 엄마야 10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5 더하기 5, 그래서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 퍼 초 단위까지 써주세요. 자, 이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중요 요가서 있는 문제. 자, 이 그릇에 몇 초 0.1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때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하세요. 누구를? 물의 부피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이 몇 초 0.1의 비율로 높이가 올라간다 그랬어. 그럼 t초 후는
높이가 0.1t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높이를 좀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을 네모라고 줄 거야. 일단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물이 담겨져 있는 형태가 지금 원뿔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원뿔의 부피를 구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네, 부피입니다. 그래서 꼭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원뿔의 반지름과 높이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물이 담겨있는 거, 반지름 높이, 이 직각삼각형, 얘네가 또 닮음이지? 왜 얘네끼리 또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어. 중간변 대 짧은 변은 주황색깔 입장에서 중간변 대 짧은 변. 그래서 0.1t 대 네모는 18대 6.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멈춰놓고 본인들이 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제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이 30분의 1t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럼 반지름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 30분의 1t.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사실 요 계산한 게 여기 써져 있는 거고. 그래서 계산까지 다 끝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얘를 미분을 해야 됐었잖아. 그러니까 3 앞으로 내리고. 그럼 27,000에 3 곱하니까 9,000 된 거고, 분자 파이 t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부피가 미분이 된 건데, 수변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시간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t초구의 높이는 0.1t거든? 근데 걔가 5가 돼야 돼. 그럼 양변에 10을 곱하면 몇 초 지났을 때겠니? 그렇죠. 50초가 지났을 때니까 여기 t 자리에다가 50을 대입해 준 것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부 넣어서 약분은 좀 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자, fx에 대해서 f1 구하라 그랬지? 도함수 나왔는데 나한테 f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너님 부정적분 해주시면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17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컷 넣어주시면 되겠죠. 2의 2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c. 너가 17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c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문과에서는 분수적분 안 배운다고 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적분 변수도 x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x-2에 3승 더하기 8의 dx. 요거 지금 계산하래. 그럼 분수적분 안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식 못 외우신 분들 반성하시고 활용해서 UI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2. 얘가 x 빼기 2인가요? 네, 여기가 틀렸군요. 이게 마이너스 끌어내면은 빼기가 되고 x 빼기 2 이렇게 되셔야 되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얘가 인테그랄에 8의 마이너스 x 빼기 2 더하기 이렇게 된 거라서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서 이 가운데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의 3승 빼기 8이니까 여기를 뭉쳐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 공식도 저기 덧셈의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빼기였을 때, 그럼 여기는 빼기, 여긴 더하기 이렇게 부호만 좀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빼기, 여기는 더하기 됐죠? 자, 그럼 또 인테그랄의 dx. 니랑 약분되니까 나는 얘를 부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땡땡땡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한 것이고 fx더라. 이거죠? 근데 0을 넣으면 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적분상도 c의 값은 2겠지. 그럼 이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 친구들이 고고싱 해보십시오. 16번입니다.
자, 이참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신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스몰 f를 찾으라 했으므로, 자, 나는 이 아이를 일단 미분을 할 거예요. 커다란 fx 미분하셨고요. 얘는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x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커다란 fx의 도함수가 곧 스몰 f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얘를 슝슝슝슝 지우고 fx를 대신해서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끼리 소거가 되는 상태고요. 왼쪽은 0만 남는 상황이잖아. 그런 다음에 x로 다 약분을 해주면 0은 프라임 x 이렇게 x2 이렇게 되겠다. 그럼 프라임 x는 6x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요. 자, 그럼 프라임 x가 나왔어. fx 찾으려면 뭐 합니까? 부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부정적분에서 마무리하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용. 자, 고고싱 17번. 자, fx가 저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도 신나게 쌤이 써놨는데 여기서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거 프라임 a의 정의. 자,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네. 그래서 꼭 암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형태의 식을요, 또 바꾸면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가 있어. 그럼 이 정의에서 이 마이너스 fa에 해당하는 하늘색 부분을 내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묶고, 네,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 니 마이너스니까 니도 마이너스를 맞춰야 되고,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얘가 프라임 a, a가 아니라 프라임 1, 너도 프라임 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을 더하니까 2의 f 프라임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프라임 x를 찾아야 되니까 너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쟤는 f 프라임 x가 되고 얘 미분하면 인테그랄이 이제 없어지니까 얘는 속에 있는 알맹이만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고 2배 해주신 게 답입니다요.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갑시다.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 여기는 특이점이 있는 것만 좀 찍고 갈게요. 여기는 적분 구간이 1, 3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적분 변수 똑같고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쳤을 수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x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지?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 이거의 극한이래. 적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적분해서 계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갔더니 첫 번째 선생님 눈에 뜨인 거는 우악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윗끝 아래끝이 한 개씩 똑같아. 흡수 법칙에 의해서 0에서부터 2까지 한 번에 너를 정리하라는 얘기겠구나. 네, 간편하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어머 선생님 너는 적분 변수가 x고 너는 t예요. 그럼 어떻게 정적분은 요거 변수 바꿨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고 봤더니 어머 선생님 얘는요 얘가 지금 요거 1하고 2가 좀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게 밑에 오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1, 2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랬더니 1에서 2에 2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네. 그럼 우와 적분 구간이 1에서 2까지 똑같고 역시 적분 변수도 똑같아. 그래서 얘 아까 우리 괄호 1번 한 것처럼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그리고 빼기에 x 제곱 빼기 2x 그리고 dx 그래서 계산하면 x의 제곱에 2x끼리 서로 소거되고 남는 거는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되겠지. 계산은 친구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가우스 나왔어요. 쫄지 마시고 이거 다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겁니다. 가우스 x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이거 뒤에 거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땐 사실 얘는 상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좀 기억합시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0하고 2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자르는 거야. 양쪽 경계가 정수이면서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가우스 x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뜻일까? 0하고 1 사이의 수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0. 얼마.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0이겠고 1하고 2 사이는 1. 얼마의 수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이제 1일 거라는 얘기야. 되셨죠? 그러면 이때에는 얘를 계산을 하면 생각해봐. 0에다가 이렇게 생긴 2차식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그럼 0에서 1까지 적분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가우스 x가 이제 1이래. 요 범위에서는. 참,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조사한 이유는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라서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가우스 x 하고 요 2차식을 곱할 건데 가우스 x가 1하고 똑같다 그랬어. 요 범위에선. 그러니까 1 곱하기 x 빼기 1에 x 빼기 2 dx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은 굳이 쓰지 말자 그러면.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0에서부터 2까지는 지금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쪼갠 거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보시다시피 0이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곧 얘란 얘기인 거지. 그럼 요거는 전개해서 이제 풀 수 있겠지? 마이너스 3x 더하기 2 dx. 그래서 부정적분 한 다음에 미적분 기본 정의 이용해서 역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갈게요. 자, 절대값 떴어요. 자, 절대값 나왔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항상 이야기를 하듯 자, 안에 있는 게 0 이상일 때 아닐 때 구분을 해주시기만 하면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네가 0 이상일 때는 밖으로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겠고 전개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x가 2 이상일 때에는 이 함수를 다뤄라 이거고 x가 그럼 2보다 작아. 아, 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아이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전개까지 한 거야.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요 함수를 다뤄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0하고 4 사이가 적분 구간인 거를 알아. 그럼 0하고 4 사이에 2라고 하는 경계가 들어가죠. 엄매. 그래서 0하고 4 이 적분 구간을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이렇게 쪼개시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럼 0하고 2 사이는 2보다 작은 곳이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2하고 4 사이에는 요거 2보다 큰 거니까 x제곱 빼기 2x 요거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적분해서 지네들끼리 더하시면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